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15강 3점 가도록 합시다. 15강 3점. 1번. 문제가 굉장히 지금 숫자가 지저분하게 써있지만은 이 정도 연습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은하 A, B, C가 있어요. 은하가 3개가 있죠. 그래서 흡수선 파장인데 사실 이 문제랑은 관련 없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딱 읽어보면은 은하가 몇 개 있어요, 일단? 몇 개? 4개지, 그지? 우리 은하랑 둘, 셋. 근데 이렇게 4개의 세팅이 있으면 저는 긴장을 좀 해요. 왜 한다 그랬죠? 그치? 3차원 공간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은하가 하나 있어, 우리 은하. 그리고 은하 A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선이야, 무조건. 그죠? 근데 만약에 은하가 하나 더 있어, B. 그럼 무조건 뭐예요? 선 만나면 무조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죠. 그래서 삼각형이 사실은 제일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무조건 면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은하 C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랑 A, B가 만들어 놓은 평면 위에 C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확률보다 걔가 이런 데 위에 뽕 떠가지고 공간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실제 수능 완성 문제가 작년 실전 모의고사 4회 19번인가 몇 회 19번에 있죠. 그래서 연습해보시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문제를 읽을 때 뭐야? 세팅을 은하를 4개를 줬어? 그러면 약간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는걸? 하면서 아예 그냥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장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은하에서 ABC까지 거리 줬고 그 다음에 A, 이거 좀 웃겨. 제가 아까 세팅이 좀 재밌다 그랬죠, 1번이. A의 흡수성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V는 HR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안 통하는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우리 후퇴속도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치, ZC도 있죠. CZ, 저는 CZ가 좀 입에 익어서. 이걸로 A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조금 세팅이 재밌죠. 근데 BC는 어떻대? 다행히 같대. 그러니까 여기는 V는 HR도 쓰셔도 되고 CZ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조금 세팅이 재밌어서 1번은 한 번 정도는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리비를 보면은 100대 60대 120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빈칸을 채우는 게 목표니까 이거 두 개의 비율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준이 301대 1.2 됐으면은 얘는 그러면 얼마 돼야 될까? 얘는 1.2 편이 있으면 1대 2니까 여기 0.6 편이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306.6 나와야 되죠. 그죠? 기억? 300.6. Sorry, 300.6. 그래서 맞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미 기억 없는 애들 째껴주고. 그죠? 답이 3분의 1로 올라갔죠, 확률이.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게. 어디를 봐야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B, C 중에. 확실한 건 A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문제에서 뭘 했어요? A에서 허블 법칙 성립 안 한다니까. 근데 A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를 보면 안 되고 내가 B나 C를 봐야겠구나. 근데 아마 C 말씀하신 게 자료가 다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억도 구해내긴 했지만 확실히 다 준 자료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V는 HR이고 CZ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H에 대해서 그냥 식을 정리하면은 R 넘겨주면 R분의 CZ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5제곱이고 적색 편이랑은 얘는 어떻죠? 300분의 1.2라고 하셔도 되고 600분의 2.4라고 해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300분의 1.2 한 다음에 거리는 여기까지 얼마래요? 7분의 120. 귀찮으니까 이거 계산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나올 거예요. 네, 계산하면 70 나옵니다. 계산해보시고 그래서 70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정답이 2분의 1로 올라갔죠, 확률이. 그리고 A의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으로 예상한 값보다 300 작냐. 지금 우리가 허블 상수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식이죠. A. 여기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A의 후퇴 속도 VA는 만약에 HR을 쓴다면 H 얼마? 70. R 얼마? 7분의 100 하면은 얼마 나와요? 1000. 근데 만약에 CZ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여기 C죠. 그리고 Z는 그렇죠. 이 비율을 따라가야 되니까 100 얼마야? 600분의 1.4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700 나올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다. 그래서 300 작냐가 맞죠. 답은 5번.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시간이 좀 끌려 이거 여기랑 여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 계산. 근데 만약에 이거 붙잡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좀 끌린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 다른 문제 풀다가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은 왜 다를 수 있느냐. 사실은 허블 법칙은 광속으로 등속 팽창할 때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블 법칙이 먼 우주로 가면 갈수록 가속 팽창이나 그런 걸 고려하면 할수록 성립이 안 할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아 그렇구나. 2번 이건 눈으로 바로 풀려야 돼. A, B, C 각각 뭡니까? C 이거 일자인 거 뭐야? 암, 예. 둘 다 감소하는 건 물질인데 더 작은 녀석이 보물. 그 다음에 A가 암물. 현재 비율도 알아야 되죠. 암엔 대충 70, 암물은 25, 보물은 5.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은하 해정속도 곡선도 개념이죠. 이거 근데 막대기 막 움직이고 있나요? 여기? 소리.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는 뭐예요? 예상이었어. 근데 실제로 봤더니 어땠어요? 안 떨어지고 생각보다 속도가 있더라. 이게 실제였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생각보다 외곽에서도 막 잘 도는 이유는? 그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암물이라는 녀석이 중력적으로 잡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크했죠. 이 외에 또 암흑물질을 알려준 또 다른 중력 렌즈 현상이죠. 중력 렌즈 현상. 아마 머리로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 생각하고 말은 식현상이 나온 것 같아.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식현상도 맞나? 아니지. 중력 렌즈 현상이죠. 맞죠 이거죠. 네, 그죠. 그래서 C로 인해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하느냐? 암에로 중력 렌즈? 아니죠. 우리 은하 실제 회전 속도는 기역이고, 그다음 기니의 차이는 B로 인해 나타나나요? B 보물? 로 인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게 약간 애매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예상한 거, 얘가 보물만 사실 고려한 거죠. 예상해서 돌렸더니 이 정도인데 빨간색은 사실은 보물에 암물이 얹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선지도 사실은 애매하진 않습니다. 됐고 3번도 바로 풀려야 됩니다. 가나다의 빅뱅 우주론 팽창함에 따라서 이 물질 그다음 우주 배경 복사 암흑 에너지 한번 천천히 해볼까? 보물과 암물 물질은 점점 어떻게 돼요? 양이 줄죠. 우주 배경 복사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우주가 커지면 파장이 길어지죠. 크기에 따라서 그냥 확장되는.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죠. 근데 공간은 커지니까 얘 양은 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것만 고르면 질량 커지고 파장 길어지고 밀도는 얘는 일정이죠. 만약에 얘를 총량이라 했으면 그러면 증가지. 굿! 그래서 답은 3번 됐고요. 얘는 그냥 툭툭 풀려야 되는 거고요. 뭐야? 질량은 일정하지. 큰일 날 뻔했네. 질량은 일정하죠. 감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괜찮습니다. 4번에 사실은 너무 쉬워. 답은 그냥 풀리는데 기니 D를 각각 A, B, C 매칭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들었어도 바로 풀리는데 한번 4번은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넘기면 되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괜찮죠?
지금 한 1분 30초 지나서 한 30초쯤 더 드릴게요. 자, 이쯤에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답은 몇 번? 5번. 답은 5번이긴 합니다. 답은 사실 쉽게 구했으면 좋겠는데 되는 거 먼저 천천히 해보자고요. 이거 뭐예요? 물질이죠. 이거 뭐예요? 에너지죠. 제가 두 가지 작업하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대소 비교해 봅시다. A는 에너지가 많네. 그럼 얘는 무슨 팽창? 가소. B는 물질이 많네. 감소. C는 에너지가 많네. 가소. 됐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죠? 두 개 더해. 그래서 뭐랑 어떤 숫자랑 비교해야 되죠? 1이랑. 근데 어때요 얘네 다? 그럼 다 얘는 무슨 우주? 평탄 우주. 싹 다 평탄 우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는 무슨 우주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감속하는 평탄 우주요. C는요? 가속하는 평탄 우주요. A는요? 가속하는 평탄 우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아주 눈에 익어야 됩니다. 얘는 그냥 공부를 했으면 보여야 되죠, 이거. 이거 뭐예요? 그죠? 지금 우리 현재 우주랑 비율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0.3은 사실은 5랑 25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보물, 암물, 그리고 암의 70. 그래서 이 현재 비율을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같이 또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나올 때 얘가 그래도 쉬운 그래프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관측값을 찍어줬기 때문이에요. 점들. 점들이 찍히는 우주는 어떤 우주일까? 이 관측값이 찍히는 우주는. 우리 우주야. 우리 우주에서 본 결과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우리 우주예요. 근데 우리 우주는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정보를. 우리 우주는 무슨 우주예요? 0.3, 0.7의 비율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가속하면서 두 개 더하면 1이죠.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건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니은이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거? C에 해당하는 게 너무 쉽게 바로 나와야 돼요. 점 찍혀 있는 게 현재 우리 우주야. 이거는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A, B, C는 모두 평탄인가요? 그죠? 싹 다 평탄이었죠. 다 더하면 1 나오니까. 니은이 C예요? 니은이 C예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관측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은 어떤 팽창을 말하는 거죠? 우리 관측자료에 있는 거? 가속 팽창이죠. 그래서 물질, 얘는 중력, 암흑 에너지는 청력, 엄밀히 말해 인력인데 둘 다 고려해야 되나요?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답을 5번 찍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를 제가 냈으면은 도대체 왜 기억과 디귿을 매칭을 안 시켰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저기 우리 우주라는 건 나왔어. 그러면은 C는 됐고 A랑 B 매칭하는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 A, B가 기억, 디귿에 어떻게 매칭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이 디귿이 가속일까 감속일까? 가속일까 감속일까?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바로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뭐를 자르라 그랬죠? 여기다가 자기가 이게 저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은 여기다 순서를 적어 드릴게. 첫 번째, 이거 써놔. 먼 거리를 본다. 아시겠어요? 먼 거리. 그럼 어디를 봐야 돼? X축, Y축. 여기가 거리잖아. 먼 거리면 예를 들면 이런 데 자르라는 거죠. 잘라. 이렇게. 먼 거리 봤죠? 먼 거리를 본다는 건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더 과거를 본다. 그죠? 2번.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 우주 혹은 또 다른 기준이 되는 모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 혹은 기준 우주랑 비교를 해요. 그 읽은 데이터를. 자, 이게 먼 우주라는 거는 먼 거리를 본다라는 건 더 과거를 본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에 비해서 아까 디귿 물어봤죠? 어때요? 이 값이?
더 작죠. 작단 말이야, 값이. 값이 작아. 그치? 근데 얘가 결국에는 현재로 오려면 짧은 거리로 오면서 읽어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작았는데 지금은 같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연습? 내가 이번에 기억이 궁금했다 쳐요. 기억이 궁금했다 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 거리를 보라고. 먼 거리 잘라. 슝.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이 궁금해. 기억을 뭐랑 비교해? 기준이랑 비교해. 기억의 숫자가 어때요? 더 크죠? 근데 걔가 결국에는 현재로 오면서, 즉 가까운 거리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더 컸는데 같아진다라는 거는 양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감속. 됐죠? 그러니까 기억이 감속. 디귿이 가속. 그러면 감속인 애가 누구였죠? B니까 기억이 B에 매칭. 그 다음에 가속인 애가 A에 매칭. 됐죠? 근데 얘가 여러분이 헷갈렸을 법한 이유는 뭐냐면 그치. 훌륭하구만. 이게 우리가 개념에서 또 대부분의 책들에서 교재에서 결국에는 교과서를 따라가니까 개념에서 본 애랑 축이 달라요. 지금 얘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X축에 뭐예요? Z고 Y축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Y의 거리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린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프 개응을 그냥 외워서 푼 사람은 어땠을까? 반대로 풀었겠지. 아예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1번 먼 거리를 자르라고. 얘는 좀 이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축을 틀어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흔들었죠. 먼 거리를 보시라고. 좀 먼 거리.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얘가 기준이죠. 지금 현재 막 점들 찍혀 있으니까. 얘보다 이 점선이 어때요? 더 값이 어때? 기준보다 크잖아. 그죠? 옛날에 컸는데 지금 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같아져야 되니까 지금 이 모형이 어떤 모양이에요? 물어보면 이건 무슨 모양이라 해야 돼요? 옛날에 컸는데 같아지니까 이거는 감속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 정도 연습시켜 드렸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좀 문제가 중요했다. 넘어가고 5번도 연습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이 좀 요즘 많이 어려워하는 절대 등급 얘기가 나오고 또 겉보기 등급 여기 나와서 이거 한번 복습해 볼까? 겉보기 등급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이 겉보기 밝기죠.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별이 어때야 될까? 일단 별의 세기가 밝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광도가 크면은 겉보기 밝기가 밝아지겠지. 근데 걔가 똑같은 별이라도 걔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두워질 텐데 그 어두워진 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외워놓고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국말보다 난 이제 수식이 편해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D제곱. 됐죠? 이거 이제 인간 강사들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놓으셔라. 자, 갈게요. 고유파전 500짜리고요. A, B의 절대 등급 같다라는 건 둘이 광도가 같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가까이서 하면 보니까 어지러워.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508보다 작냐 이랬는데요. 지금 보시면 A, B의 절대 등급은 같아요. 그러니까 광도가 같은 거죠. 동일한 밝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매 초당 내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은 친구인 거죠. 단위는 줄 퍼 세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둘이 완전 똑같은 전구인데 A, B 중에 뭐가 더 어둡게 보여요? B가 어두운 거야. 숫자가 큰 게 더 어두운 거예요. 어머! 둘이 똑같은 밝기인데 B가 왜 더 어두워 보일까? 그치. 여기서 얻어내는 거는 거리. A랑 B 중에 B가 더 멀어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계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2.5니까 막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일단 넘어가. 나중에 시키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 뭐야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억이 508보다 작냐 물어봅니다. 어떨까? 그치. 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 V는 HR은 CZ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어때요? 속도도 빠르고 편의량도 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리라고만 써있지만은 뭐도 해당하는 거예요? 후퇴 속도랑 편의량도 다 이 대소 관계를 따라가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500짜리가 8만큼 편의됐으면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계산을 하자면 하겠지만은 최소한 뭔 알아요? 기억은 얘보다는 덜 편의됐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508보다는 작을 거야 정도는 알죠. 끝. 그죠? ABC 중 지구로부터 거리는 B가 제일 가깝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한 덩어리잖아요. 편의량이 뭐가 제일 작냐라는 질문이랑도 똑같죠. 근데 이미 얘가 얘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B가 가장 가깝진 않고 A가 가장 가깝겠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C가 B보다 크다. 이거 조금 한번 생각해봐요. 절대 등급은 C가 B보다 크냐? 이 둘. A, B는 같다라고 했는데 C가 B보다 크냐? 힌트는 여기 겉보기 등급이 있으니까 겉보기 밝기를 활용하면 좋겠죠. 자, 가볼까요? 한 30초 드렸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선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절대 등급은 어떤 걸 알려주는 거죠? 광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지? 그럼 광도 여기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아는 정보는 얘네 둘의 겉보기 등급 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더 밝은 거예요? 숫자 작은 B가 밝아요. 몇 배 밝아요? 5등급 차니까 100배 밝기 차죠. 그러니까 얘를 한 배라 그러면 얘는 100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B가 C에 비해서 100배 밝은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걔네들의 겉보기 밝기뿐만 아니라 광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 거리 그러면 거리만 알아내면 그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아낼 수 있어요, 거리? 그렇잖아, 여기. 얘네 거리비 어떻게 되는데요? 편의량이 얘는 8, 얘는 16이니까 얘가 1대2죠. 그러면은 광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헷갈리면은 저 광도만 남기고 거리 제곱을 바깥으로 넘겨줘도 되죠. 그러면 겉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겉보기 밝기는 이게 더 헷갈리나?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나? B 대 C의 겉보기 밝기는 100대 1이죠. 그리고 거리는 1대 2죠. 그러면 광도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맞잖아. 100 나누기 1에 제곱하면 100. 4 나누기 1. 맞아요. 이건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겉보기 절대 등급은 더 어두운 C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 답은 4번. 4번 맞고. 이거는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머리는 좀 덜 띵하지만 꼭 풀어보세요. 사실 저번 주에 했던 개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 1분 30초 드릴게요.
자, 6번이 지금 바로 안 풀리는 분은 저 2점짜리의 마지막 문제 요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눈으로 풀어봐. 시간 순서 배열을 일단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로 해볼까? 이거 순서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먼저일까? 그쵸, 헬륨 연자액 생성이 언제 정도죠? 약 제가 최초의 3분 얘기해줘서 한 3분 사이에 만들어요. 이 앞에 어떤 액션이 있나요? 우주에서 중요한 사건.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5승 초 정도 되는 부분에 뭐예요? 급팽창. 그렇죠. 고맙습니다. 급팽창. 이 중요한 순간 정도 몇 개는 좀 외워놓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간 지나가다가 그쵸, 이거죠. 우주 배경 복사. 이거 언제예요?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후. 그죠?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했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다 했죠. 뭐예요? 그치? 아니 여기 뭐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있는데 왜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가 달려요? 그 전자가 여기 주변에 잡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출발 여기만 보지 말고 뭐도 봐? 요거 얘는 뭔데요? 최초의 중성 원자죠. 그죠? 최초의 중성 원자도 이때랑 같은 시기입니다. 최초의 중성 원자. 그게 우주 배경 복사랑 같은 시기. 38만 년. 그죠? 그 다음에 뭘까? 이제 중성 원자들 헬륨, 수소, 헬륨 질량비 몇 대 몇? 3대 1로 만들어졌잖아요. 얘네들이 막 이제 지들끼리 어딘가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해봤을 때 온도가 좀 높아서 밀도가 낮았고 어딘가는 온도가 좀 낮아서 밀도가 높았으니까 뭉쳐지기 시작하죠.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1000만 켈빈 넘어가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세 번째. 얘가 작년 수특인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한 3에서 5억 년 정도로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외울 필요가 있나 싶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포인트가 이건데 가장 가까운 K사에서 빛출발 이게 네 번째죠. 왜? K사 우리 어느 단원에서 배웠는데? 정확히 뭐예요? 그쵸? 특이은하죠. 근데 은하는 뭐예요? 별이 최소 수천억 개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 별이 수천억 개가 또 모여야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돌아오면 이제 순서가 매칭이 되죠.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한 위치,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출발한 거는 언제예요? 방금 했지만 이게 38만 년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K사에서 빛이 출발한 거는 최소한 그거보다 훨씬 뒤라는 거예요. 방금 보고 왔지만 훨씬 뒤죠, 훨씬 뒤. 왜냐면은 38만 년에 중성 원자 최초로 만들어지고 걔네가 또 뭉쳐 최초의 별 만들고 걔네가 또 수천억 개 나와서 최초의 K사가 나오니까. 그럼 시간 순서상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아까도 앞에 문제 설명하면서 들었지만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더 과거를 본다라는 거죠. 더 과거를. 그러면 더 과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A가 뭐랑 매칭이 되는 거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한 시기가 되는 거죠. 맞죠? 맞지 않아? 맞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지? 그다음 가까이 있는 K사가 더 최근이니까 이게 더 우리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맞지 않아요? 팽창한 잠시만요. 응?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죠. 처음 만들어진 별에서 빛이 출발한 위치는 B보다 멀다. 맞는데? 이거 맞아요. 혹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틀렸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응이?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각각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된 사람 손. 저 맞죠? 이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두 개의 순서,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인 것까지 따라오셨죠. 근데 우리 지구로부터 이게 출발한 곳이니까 우리 지구로부터 먼 지평선은 더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정보랑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랑 만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좀 더 가까운 지평선은 비교적 얘보다는 현재의 자료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아까 제가 2번 마지막 문제를 왜 보라 그랬냐면 처음 만들어진 별에서 출발한 이거는 어디랑 어디 사이죠? 얘랑 사이 여기에 최초의 별이 있잖아요. 뭐 대충 시기로는 한 2에서 5억 년 정도 전이라 2에서 5억 년 정도인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러면은 그 바운더리는 어디 잡힐까?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보다는 가깝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먼 여기쯤 이렇게 가운데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B보다는 멀고 더하기 A보다는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멀다 맞죠. 멀다. 먼 건 맞지. A, B보다 멀고 A보다 가깝다. 자, 그 다음 A까지의 거리는 약 138억 광년이다. 이게 제가 목 찢어져라 계속 했던 거죠. 자, A까지의 거리, A는 그럼 언제 정보라고요? 38만 년. 그럼 저기까지 거리는 어떨까? 여기까지 거리는 엄밀히 말하면 138억 년에서 38만 년을 빼고 거기에다가 광속 C를 곱한 거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선지는 틀렸네. 왜냐면은 138억 광년이 아니고 138억 광년에서 38만 년 뺀 거에 광속을 곱했으니까 틀린 거야 하고 풀었으면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죠. 왜? 이동안 뭐 한다고? 이 시간 동안 우주가 팽창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빛이 이동한 거리라니까. 이거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했는지 이제 지루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지가 니은 선지가 틀린 이유는 138억 빼기 38만 년 곱하기 C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써있잖아요. 약. 이 정도는 약으로 처리가 돼. 그러니까 저건 이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우주가 팽창한 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그 거리는 이 138억 광년보다 어떨까? 더 어떨까? 실제 이 A까지 거리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은 138억 광년 빼기 38만 년 곱하기 C만큼 달려오면서 그 기간 동안 뭐도 하니까? 우주가 팽창도 하니까 그 실제 거리는 더 길다. 됐죠? 그래서 이 기억니은 선지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기니는 전자기파를 통해 현재 상호작용 돼요? 현재 안 되고 제가 이거 개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현재가 이상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무슨 문제라고 했죠? 지평선 문제라고 했죠. 이 지평선 문제를 어떤 걸로 해결했죠? 급팽창이 해결을 해주는데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선 정보 공유를 하고 후 팽창을 하는 거죠. 먼저 속닥속닥 해놓고 나중에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현재는 안 돼. 근데 과거에 언제? 몇 초 이전? 10의 마이너스 35승 초보다 이전에 먼저 선 정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쑥 커져버렸다고. 그러면 말이 된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7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바로 툭 보여야 되는데 ABC 안 알려줬고 T1, T2, T3 시기도 안 알려줬고 다 섞어놨는데 우리 눈에 익숙한 게 하나 보입니다. 어느 시기죠? 여기 써봐. 야, 암에 얼마라고? 현재? 70. 암물 얼마라고요? 25. 고물 얼마라고요? 5라고. 얘랑 제일 숫자 가까운 거 언젠데요? T1 딱 보이지 않아요? T1! 롤드컵 우승을 기원합니다. 이 70이잖아, 대략. 이거 한 5잖아. 이거 한 25잖아. 그러니까 하나 좀 매칭을 해야 되니까 T1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증명하세요. 현재죠, 현재. 그리고 그럼 이게 암해죠. 얘가 보물이죠. 이게 암물이죠. 그러면 사실 끝났죠. T2가 뭔지 궁금해. 암해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미래로 간 거고요. 어머, T2가 이렇게 가면 감소해. 그럼 얘는 과거로 간 거죠.
뭐 딴 거 붙잡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물이 줄었네. 그럼 어디로 간 거죠? 미래로 간 거죠. 계속해서 물질은 주니까. 어머, 보물이 늘었네. 과거로 간 거죠. 어머, 암물 줄었네. 미래로 간 거죠. 물질이 계속 주니까 에너지가 늘어나서. 암물이 늘었네. 아니 줄었네. 얘는 과거로 간 거죠. 맞아? 맞죠. 뭐야? 맞아. 이게 질문이었다. 맞아. 얘가 이상했어. 얘가 좀 특이했어요. 둘 다 줄어. 맞아. 그래서 이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본다는 거를 깜빡했다. 이거 보니까 기억났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해볼게요. 이건 물리쌤한테도 물어봐야 되나? 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 맞아. 얘가 좀 특이했어요. 뭐 어쨌든 근데 얘네 둘이 네, 그죠? 맞아. 까먹고 있던 질문이다. 진짜 왜 그럴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모르겠다. 보물이 안물로 변했다. 그거 아닐까요? 보물이 암물로 변해?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뭐 문제는 풀리니까요. 가속 팽창하는 거는 A다. 맞죠?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하다. B. 보물. 그죠? T2가 미래에 더 작냐는데 미래의 물질은 줄고 암에는 늘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크다죠. 답은 3번. 맞아. 저거 까먹고 있던 질문이다. 저게 좀 신기했었는데. 마지막 8번. 6번에 너무 하위 호환인데요. 네. 딱 보면 알죠? 뭐가 옛날이고 뭐가 나중일까? 이 그림 나오면, 이 계란 모양 나오면 이거 뭐 설명하려고 나와요? 대폭발 우주, 고맙습니다. 급팽창 우주론. 이거 키워드 뭐라 그랬죠? 선, 정보 공유. 그 다음에 후, 팽창. 그러면은 그림에서 선 정보 공유를 시키는 놈을 먼저로 하면 되잖아요. 정보 공유가 가능한 영역은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정보 공유가 가능한 우주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사실은 여기가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고 가에서는 요만큼인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우주는 어디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 색칠된 거 안에 있으니까 지금 전 우주가 정보 공유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선 정보 공유가 되는 세팅인 거예요. 이게 과거. 근데 슝! 그 다음에 급팽창을 딱 해버리면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우주는 이렇게 큰데 이 우주랑 이 우주 상호작용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이 두 원의 가나의 그림이 사실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거야. 금방 끝내드릴게요. 우리가 개념에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야. 사실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개념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끝났죠? 가에서 모든 지역 정보 교환 가능해요? A, B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주 평탄성 문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급팽창은? 설명할 수 있죠. 급팽창 이론이 설명하는 거 세 가지 뭐예요? 이거 뭐야? 지평선 문제, 그리고 평탄성 문제, 그리고 자기홀극 문제. 그죠? 시간 순서는 나가예요? 네, 됐죠. 그래서 수능 완성 종강입니다. 수능 잘 보시고 빠이빠이. 후후! 고생하셨습니다.